기존의 인풋 매니저의 터치가 아닌 인풋 시스템에서 터치를 다루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터치 입력을 처리하는 방법은 과거의 전통적인 인풋 매니저를 사용할 때는 인풋.터치 카운트라든지 그러면 터치한 횟수가 나오고 input.getTouch 하고 인덱스를 주면 첫 번째 터치 이런 식으로 터치 정보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인풋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기존과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을 쓰게 되면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을 지원하고 컨트롤 바인딩을 쉽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풋 시스템 환경에서 터치를 처리하는 것이 더 권장됩니다. 인풋 시스템에서 터치 입력은 iOS나 안드로이드, 윈도우즈, 유니버설 윈도우즈 플랫폼에서 지원이 됩니다. 인풋 시스템은 애초에 설계 자체가 다양한 수준의 사용법을 제공합니다. 하드웨어 레벨로 직접 접근하는 방법도 제공하고 액션S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들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직접 접근할 때는 터치 스크린 디바이스에 직접 접근하는 방법과 인핸스드 터치 클래스로 터치 정보를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터치 스크린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클래스는 터치 스크린 클래스 이름에 커런트의 멤버를 접근하게 되면 현재 터치된 스크린 객체에 대한 참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이 클래스 명이기 때문에 정적 멤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찌되었던 이 객체는 세 종류의 컨트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터치 클래스가 포인트 클래스를 상속받은 겁니다. 따라서 포인터가 갖고 있던 원래의 컨트롤도 터치 스크린이 접근할 수 있겠죠. 포인터 클래스는 터치나 마우스, 펜 세 가지 입력 디바이스에 적용이 됩니다. 포인터 클래스가 갖고 있는 컨트롤은 포지션, 델타, 프레스, 프레셔, 레이디어스가 있습니다. 포지션은 현재 포인터의 위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만약에 터치 스크린에 터치된 현재 포인트 위치를 찾고 싶으면 터치 스크린 닷 커런트 닷 이렇게 되면 현재 스크린 객체가 돌아오죠. 여기에 포지션을 접근하게 되면 현재 포인트 위치가 되게 됩니다. 델타는 이전 프레임 이후에 얼마만큼의 포지션이 차이가 났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프레스는 그 포인터가 눌러졌는지 여부를 나타내게 됩니다. 프레셔는 이 포인터에 얼마의 압력이 가해졌는지 이거는 이 값이 의미가 있는 장치에만 적용이 되고 레이디어스는 표면에 닿은 면적의 크기로 터치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포인터로부터 상속받은 컨트롤 말고 프라이머리 터치와 터치스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터치는 화면에 여러 개의 손가락이 닿을 수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닿은 손가락이 프라이머리 터치로 선정이 됩니다. 이 프라이머리 터치는 터치 스크린 닷 커런트 닷 프라이머리 터치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터치스는 고정 크기별로 프라이머리 터치를 포함한 액티브한 터치와 현재 디액티브한 터치들을 별 형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터치 스크린이 포인터로부터 상속받던 컨트롤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터치 스크린에만 있는 프라이머리 터치와 터치스에 접근할 수 있는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터치나 터치스도 포인터 장치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포인터에 있는 제어 데이터, 즉 포지션, 델타, 프레스, 프레셔, 레이디어스는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 스크린 닷 커런트 닷 프라이머리 터치 닷 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프라이머리 터치에 있는 포지션을 의미하죠. 이것은 앞에서 본 터치 스크린 닷 커런트 닷 포지션과 동일한 값을 갖습니다. 프라이머리 터치나 터치스는 포인터 외에 확장된 제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스타트 포지션은 처음 터치한 위치를 나타내고 스타트 타임은 처음 터치한 시간, 터치 아이디는 여러 터치들이 있을 때 각 터치마다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치들로부터 추적이 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각 터치는 페이스, 즉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터치가 현재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떼지 않고 현재 이동했는지, 손을 떼서 끝이 났는지 이런 부분은 터치 페이스라고 하는데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탭은 눌렀다 뗐는지를 인지하는 것이고 탭 카운트는 몇 번의 탭이 일어났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터치 스크린 사용 예제로 탭할 때 알람 메시지를 출력하고 프라이머리 터치의 위치를 출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인풋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니티 엔진 닷 인풋 시스템을 해주고 벡터2 컨트롤이나 버튼 컨트롤이
유니티 엔진 인풋 시스템 컨트롤스에 있기 때문에 이 네임스페이스를 여기에 선언해 줍니다.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업데이트 함수 내에 터치 스크린 스크린이 널이 아니면 위치를 출력하도록 해줍니다. 터치 스크린 커런트에 터치 스크린 포지션을 읽어옵니다. 그런데 이 타입이 벡터2 컨트롤 타입입니다. 이 타입으로부터 XY 좌표값을 읽으려면 벡터2 컨트롤 x.read value를 하면 되고 Y 좌표값은 벡터2 컨트롤 y.read value를 해주면 XY 좌표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탭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터치 스크린 current primary touch 탭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 변수의 타입은 버튼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 컨트롤이 지금 프레임에서 눌러졌으면 탭이라고 출력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신에서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이 게임 객체에 테스트 스크립트를 만들어 붙입니다. 이 테스트 스크립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작을 해둡니다. 실행을 하기 전에 마우스를 터치 입력으로 시뮬레이션 해야 됩니다. 윈도우즈에 어널리시스에 인풋 디버그를 띄웁니다. 옵션에 시뮬레이터 터치를 해줘야 시뮬레이티드 터치 스크린이 나타납니다. 실행을 합니다. 현재 프라이머리 터치의 위치가 00라고 계속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터치해서 프라이머리 터치의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터치를 한 다음에 움직이게 되면 위치가 계속 바뀌니까 바뀐 값이 나오죠. 그리고 마우스를 떼게 되면 현재 위치 값이 마지막 뗀 위치에 고정되니까 계속해서 그 위치에서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탭을 하니까 탭이 되었다고 출력이 나오죠. 다시 한번 탭을 하면 탭이 2라고 나온 걸 볼 수 있죠. 터치 스크린을 스크립트에서 직접 제어하는 방식 말고 액션엑스 파일을 이용해서 터치 스크린을 연동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로 직접 터치 스크린 객체와 연결하는 것은 동작 방식을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만 이 방식은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일반적인 액션 연결 방법과 마찬가지로 액션엑스 파일을 생성해서 터치 스크린 객체와 연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서 터치 컨트롤스라는 S 파일을 만들고 액션 맵으로 터치를 만듭니다. 터치 액션 맵 안에는 두 개의 액션이 있습니다. 터치 프레스와 터치 포지션. 터치 프레스는 버튼 타입으로 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컨트롤은 프라이머리 터치와 연결합니다. 프라이머리 터치에 터치 컨택트를 연결해서 터치가 되면 터치 프레스 액션이 발생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설정할 때는 바인딩에 패스를 누르면 나오는 항목에서 터치 스크린을 선택합니다. 터치 스크린에 버튼 타입을 했기 때문에 버튼으로 될 수 있는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프라이머리 터치에 터치 컨택트를 하게 되면 손을 댔을 때 해당 액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터치 포지션은 밸류 타입으로 벡터2와 연결합니다. 즉 XY 좌표값으로 받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터치에 포지션을 연결합니다. 밸류 타입으로 설정하면 프라이머리 터치에 포지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실습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터치 컨트롤스 SF 파일을 만들고 나면 스크립트에서 해당 액션에 대해서 콜백을 연결하거나 폴링 방식으로 기존의 액션 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사용 예는 액션S의 C# 버전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여러 이그젬플 강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액션S를 활용하는 스크립트를 테스트 액션이라고 하면 이 스크립트가 활용하는 터치 컨트롤스 SS를 사용하기 위해서 터치 컨트롤스의 mTouch 컨트롤스 멤버 변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awake에서 이 터치 컨트롤스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이 X 파일에 대한 액션 맥과 액션에 대한 것을 참조할 수 있게 간접적으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enable에서 이 터치 컨트롤을 enable해서 이 액션들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start에서 이 터치 컨트롤스의 터치 프레스에 대해서 performed가 일어났을 때 onPress 함수가 실행되도록 등록시켜 줍니다. onPress 함수는 탭이라고 출력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스타트에서 콜백 함수를 등록시켜 줬다면 업데이트에서는 폴링 방식을 수행합니다. mcontrols의 터치 포지션에 대해서 read value 벡터2로 이 값을 읽어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출력하도록 만듭니다. 실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예제를 액션SF 파일을 이용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액션SF 파일을 만듭니다.
프로젝트 창에서 인풋 액션 항목을 선택을 합니다. 이름을 터치 컨트롤스라고 짓습니다. 이 파일을 편집을 합니다. 액션 맵에 터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액션스에 터치 프레스를 추가합니다. 이 액션은 버튼 타입을 하고 바인딩을 터치 스크린에 프라이머리 터치에 있는 터치 컨택트를 연동해 줍니다. 액션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름을 터치 포지션으로 짓습니다. 이 액션은 액션 타입을 밸류로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타입을 벡터2로 만들어줍니다. 바인딩을 패스에 터치 스크린에 밸류로 할 수 있는 이 포지션을 연결해 줍니다. 저장을 합니다. 이 터치 컨트롤스에 제너레이터 C# 클래스를 체크를 해서 대응되는 C#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어플라이를 합니다. 터치 컨트롤스 클래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들고 테스트 액션 스크립트를 만들어 붙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성을 해줍니다. 실행을 합니다. 탭을 하게 되면 탭을 했다고 출력이 되고 현재 마우스를 클릭한 터치 포지션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해서 계속 출력하니까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가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현재의 터치 포지션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터치 스크린 예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nhanced Touch Support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액션 에셋이나 터치 스크린은 터치를 한다든지 위치를 한다든지 간단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터치를 한 상태에서 복잡한 조작, 예를 들면 터치의 위치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이력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Enhanced Touch Support이고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Enhanced Touch Support.enable 함수를 실행해야 됩니다. 이 기능은 액션에셋 파일과 연동할 수 없고 하드웨어 터치 정보를 직접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활용 방법은 핑거 방식이나 터치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먼저 핑거 방식입니다. 각 핑거는 터치 스크린의 n번째, 화면에 손가락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접촉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 개의 접촉 정보가 모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저장된 모든 핑거 정보들을 읽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장된 데이터 값을 읽어야 되겠죠. 읽는 방법은 touch.activefingers를 읽으면 현재 액티브한 핑거들의 배열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unity-engine.input.enhanced-touch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using unity engine과 using unity-engine.input-system.enhanced-touch를 선언을 해서 각각의 네임스페이스를 둘 다 열었을 때 unity-engine.touch도 있고 unity-engine.input-system.enhanced-touch.touch 즉 터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touch.activefingers가 어디에 있는 터치인지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풀네임으로 이와 같이 적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핑거 방식으로 사용할 때 각 핑거들의 정보를 읽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핑거들이 접촉을 할 때 발생되는 이벤트에다가 함수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터치가 될 때 화면에 닿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onFingerDown이고 접촉이 된 상태에서 움직이면 onFingerMove, 접촉된 것을 뗄 때 발생하는 것이 onFingerUp입니다. 여기에 함수를 추가해 주면 됩니다. 추가되는 함수의 타입은 이와 같이 void를 리턴하고 인자가 한 개인데 인자의 타입이 finger 타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onFingerDown을 여기에 등록시켜 주면 화면에 터치할 때 그 터치된 화면 위치를 출력하도록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예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제는 앞서 설명드린 터치 스크린 예제와 사실상 동일합니다. 터치할 때 알람 메시지를 알려주고 터치 위치를 출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빈 게임 객체에 Enhanced Touch Finger Position이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붙이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Enable 될 때 Enhanced Touch Support를 사용하기 때문에 Enhanced Touch Support.enable을 실행해주고 onDisable에서 disable 시켜줍니다. 그리고 Touch Simulation.enable을 실행시켜주게 되면 인풋 디버거에서 Simulate Touch를 선택해주지 않아도 터치 시뮬레이션을 실행해주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이 터치 시뮬레이션도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스타트를 하게 되면 touch.onfinger에다가 onPress 함수를 등록시켜줍니다.
onPress 함수는 터치다운 메시지를 출력하고 업데이트에서 모든 액티브 핑거에 대해서 핑거 위치를 출력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신에서 빈 게임 객체를 만들고 Enhanced Touch Finger Position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성을 해둡니다. 실행을 합니다. 터치를 하면 터치다운 메시지가 나오고 0번 터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출력이 됩니다. 터치한 상태로 이동을 하면 이동된 위치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랑 달리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터치를 뗐을 때는 액티브 핑거스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업데이트에서 액티브 핑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포지션이 출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손가락을 여러 개를 터치를 시키면 각각의 번호에 맞게 위치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핑거 방식 사용 예제 두 번째로 큐브 게임 객체를 화면에서 터치하면 해당 위치로 큐브가 옮기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령 큐브가 여기 있었는데 이 지점에다가 터치를 하게 되면 큐브가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옮겨오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 큐브는 3차원 공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핑거가 돌려주는 현재 위치는 스크린 좌표값입니다. 그래서 스크린 좌표값으로부터 3차원 객체에 옮겨질 3차원 좌표값을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방법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지금은 카메라.main입니다. 이 카메라에 스크린 투 월드 포지션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함수는 인자로 XY는 스크린 포지션 값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있는 G 좌표 값은 이 카메라 게임 객체로부터 G축으로 얼마나 떨어진 위치에다가 객체를 생성할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값은 이 게임 객체의 월드 좌표 값으로부터 카메라 게임 객체 위치 값을 빼주면 이 차이가 바로 거리가 되겠죠. 터치한 핑거의 스크린 좌표로부터 옮겨질 3개 좌표 값을 구해서 옮기는 함수를 onMove라고 한다면 인자로 핑거가 들어오게 되면 이 핑거로부터 스크린 포지션 값인 XY 값을 읽어옵니다. 그러면 스크린 포스는 벡터2 좌표 값이죠. 그리고 이 G 값을 구해야 됩니다. 이 G 값은 여기서 Gdepth라고 표현을 했는데 카메라 게임 객체와 이 큐브 게임 객체를 빼주게 되면 차이가 나오죠. 그 값의 절대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스크린 포스 X와 스크린 포스 Y 그리고 Gdepth 값을 이 XYG의 인자값으로 사용해서 스크린 투 월드 포인트 함수를 실행해주면 이 큐브를 옮겨야 될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위치로 큐브 게임 객체의 위치를 변경해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 카메라부터 G 거리만큼 떨어진 이 녹색의 평면에다가 이 큐브가 계속 옮겨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예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스크립트를 Enhanced Touch Finger Move라고 한다면 Enable에서 Enhanced Touch Support를 Enable 해주고 터치 시뮬레이션을 Enable 해줍니다. 스타트에서 touch.onFingerDown과 onFingerMove, 즉 화면을 터치하고 움직일 때 onMove 함수를 실행해주게 만듭니다. onMove 함수는 방금 설명드린 onMove 함수로 그대로 구현해주면 됩니다. 실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신에서 큐브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이 게임 객체의 위치를 000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G좌표가 0인 이 평면에다가 큐브를 클릭하는 만큼 움직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큐브에 Enhanced Touch Finger Move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성을 해줍니다. 실행을 합니다. 화면에 터치하면 이 큐브가 이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터치하는 대로 움직이고 터치를 한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월드 좌표상에서 살펴보면 큐브는 카메라부터 처음에 위치한 것과 동일한 크기로 거리를 유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G좌표가 0로 되어 있는데 움직이고 나서도 XY 값은 바뀌지만 G좌표 값은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핑거 방식이 아닌 Enhanced Touch Support의 터치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터치는 터치 상태, 즉 터치 페이스가 시작, began, 이동, moved, 정지, stationary, 종료, ended로 이어지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정보는
touch.active touches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액티브한 터치들의 배열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 터치의 터치 페이스를 분석해서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 방식은 한번 터치한 것을 뗄 때까지 계속해서 추적하여 관리하고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접촉을 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할 때, 예를 들면 옆으로 긋는다든지 특정 모양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을 인식할 때 이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터치 방식은 많은 경우 각 터치의 터치 페이스를 이용합니다. 터치 페이스는 열거형 타입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터치가 없는 경우는 none, 화면에 이와 같이 손가락이 닿을 때 발생하는 상태가 begin입니다. 접촉이 된 상태에서 이동을 하게 되며 moved 상태가 됩니다. 이동을 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스테이셔너리 상태로 되고, 나중에 터치를 떼게 되면 ended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canceled 상태는 터치를 하다가 가령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게 되면 현재 터치 정보를 더 이상 트래킹할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되면 canceled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터치 방식 사용 예제는 앞에서 살펴본 핑거 예제 2와 동일한 것을 해보겠습니다. 터치한 위치로 큐브 게임 객체가 이동하도록 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는데, 이 스크립트 이름을 Enhanced Touch Touch라고 하겠습니다. Enable, Disable 할 때는 동일하게 적어줍니다. 그런데 업데이트에서 touch.active fingers가 아니라 touch.active touches를 활용합니다. 액티브 터치로부터 각 터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각 터치에 대해서 터치 페이스가 begin이거나 moved 상태이면 onMove 함수를 호출하도록 해줍니다. 이 onMove 함수는 앞서와 차이점이 인자가 핑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vector2 screenforce 값으로 받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이 터치의 스크린 포지션 값을 읽으면 vector2 값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screen2 월드 포인트를 할 때 이 screenforce xy와 이 gtx 값을 이용해서 월드 좌표 값을 구하면 됩니다.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nhanced Touch Finger Move 스크립트를 제거합니다. 대신에 Enhanced Touch Touch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성을 해줍니다. 실행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마찬가지로 클릭을 한 위치로 옮겨지죠. 클릭을 한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해당 위치로 큐브가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인풋 시스템의 터치 활용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터치 스크린 디바이스에 직접 스크립트로 접근하는 방법을 살펴보았고, 액션SF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enhanced.touch 클래스를 이용해서 터치 정보를 접근하는데, 이 방식에는 핑거 방식과 터치 방식이 있고 각각을 이용해서 정보를 접근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